반족제법은 공리법이고요. 저희가 하나가 또 있는데 별비법이라고 해요. 네. 그 중에 저희는 오늘 공리법을 할 거예요. 공리법은 계란 통란이 다 사용되는 걸 공립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별립은 계란 노른자와 흰자를 따로 분리하는 것을 별립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언어예요. 네. 유럽에는 공립 별립 안 존재한대요. 그리고 반죽 온도는 25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 반죽 온도가 내려갔을 때보다 약간 상향이었을 때 제노화제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반죽 비중은 0.5 플러스 마이너스 0.05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얘가 높게 되면 떡져버리거나 아니면 식감이 나쁘거나 저희가 이제 뭉통뭉통 뭔가를 씹는 듯한 덩어리를 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겠죠. 폭신폭신한 걸 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가장 중요시할 거는 비중이에요. 그 다음에 생산수량은 지름 21cm 원형 3호 저희 브라운이 만들었던 거 있죠. 그거 4개가 시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재료 계량. 재료 계량이니까 저희 너도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6분이 주어집니다. 그죠? 6분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제가니까 오븐 켜주시고요. 틀 제작. 상호틀 원형 가져다가 틀 제작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위를 채질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버터가 지급이 돼요. 버터 중탕 하기. 버터는요 크림법이 아니라 중탕입니다. 처음에 어떤 분이 되게 태어나신 분이셨는데 그분 자격증 2개 다 따셨어요. 그분도 시험 엄청 많이 보셨어요. 3회 그렇게 보시고 합격하셨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근데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 버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신 거예요. 다 혼합해가지고 오븐에 넣는데 버터가 데스크에 덩그러니 있더래요. 버터의 용도가 뭐였을까? 한참 생각하다니 중탕에서 넣는 걸 잊어버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감독관 몰래 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걸로는 합격 안 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전란. 소금, 설탕 함께 넣어요. 그래서 알끈을 풀어주세요. 전란을 넣은 다음에 알끈 풀은 다음에 소금, 설탕 넣으면 훨씬 더 잘 섞이잖아요. 그죠? 얘를 섞지 않고 중탕불에 올리면서 섞어버리면 계란 흰자가 익을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설탕하고 소금을 섞어준 다음에 들어가 버리면 잘 안 익어요. 그리고 계란 흰자가 반응하는 게 60도가 넘어가면 반응을 하잖아요. 그냥 원래 많이들 40에서 60도라고 적어 놓으세요. 근데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금방 온도가 올라가 버리니까 제가 55도로다가 적어놨어요. 많이들 60도 이하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차하면서 60도 조금 넘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계절은 아침이고 그 다음에 여름이네요. 그리고 한참 시험에 이제 믹서기를 돌릴 시간이 한 10시 한 40분에서 30분 사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는 정말 비 오는 날 빼놓고는 웬만하면 괜찮은 온도를 유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혹시 오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오후에 시험을 보신 분이 계셨거든요. 원래 제가는 오후에 잘 시험을 안 보는데 오후에 보시더라고요. 간혹 오후에 시험을 보면 여기 온도가 에어컨을 돌려도 청주 같은 경우는 30도가 넘어요. 근데 2층인데 전창을 통해서 석양의 햇살이 싹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부한 온도가 거의 막
제가 땀을 안 흘리는데 땀을 이렇게 닦을 정도로 그렇게 더워요. 청주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중탕 온도를 이렇게 높게 맞추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 가깝게? 네, 이쪽에 가깝게. 이거는 실내 온도가 약간 선선하고 괜찮다. 아침에 너무 덥지 않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그 사이에 맞춰주셔도 되는데요. 혹시나 너무 더운 여름에 내가 시험 배정이 2차 2부에 배정이 되었다. 그러시면은 온도를 신경을 잘 쓰셔야 돼요. 왜냐면 반죽 온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에 내상 때문에 그래요. 제누아즈 내상. 온도가 올라가면은 거품이 되게 잘 나요. 근데 안에 내상이 거칠어요. 먹었을 때 낮은 온도에서 이제 적정한 낮은 온도에서 올린 것과 높은 온도에서 올린 것을 먹어보면요, 입안에서 모리알처럼 굴러가요. 높은 온도에 올려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이따가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중고속에서 저희는 고속으로 때릴 거거든요. 고속으로 때리다가 어느 정도 거품이 막 생겨서 안정적이 되면 중속으로 파이널까지 갈 거예요. 왜냐면 커다란 기포가 생긴 거를 자잘하게 깨줘야 그 안에 뭘 머물 수 있어요. 습과 공기를 머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큰 거는 그냥 크게 딱 깨져버리면은 다 날아가 버리지만 자잘한 아이들은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걸 때문에 맛 차이가 조금 나요. 그래서 조금 만약에 온도가 높다고 할 때는 낮은 온도, 중탕 낮은 온도를 선택해서 중속으로 많이 때려주시면 거품이 자잘하고 내상이 좋게 나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태는 믹싱볼에 휘퍼 자국이 남을 때까지예요. 돌리다 보면 크림처럼 상아색이 유황색이 되면서요, 휘퍼 자국이 휙휙 남거든요. 네, 그 아이가 남을 때까지. 근데 과하게 오버히팅 하시면 안 돼요. 또 반죽을 뚜룩 떨어뜨려가지고요, 뚜룩 떨어뜨리면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그 쌓인 게 3초나 5초 안에 이렇게 하나의 반죽과 유지될 정도, 아니면 한도가 살짝 남을 정도로, 그 정도로가 좋아요. 왜냐면 과하게 믹싱하면요, 저희 비중 0.5 맞춰야 되잖아요. 안 꺼져요. 비중이 안 올라가요. 보통 낮아져 있어요. 낮아져 있어도 제누아주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휘핑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희 찔찐 가루류, 여기서 다시 여기다 가루를 섞을 거잖아요. 계란 반죽에 다시 한번 채쳐주세요. 내가 미리 해놨잖아요. 그죠? 채치면은 해놨잖아요. 공기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죠? 체력이 증가하잖아요. 제일 먼저 가벼운 식감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어때요? 뭉쳐져 있죠. 그래서 얘를 그냥 확 퍼버리면 잘 안 섞여져요. 그래서 다시 체를 이용해서 골고루 다시 한번 채져주시면 잘 섞여요. 그리고 섞으실 때는 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덮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걱이를 이용하시던 손을 이용하시던 어떤 도구를 이용하시던 하실 텐데 밑부분에 이렇게 넣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넣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엎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엎으시는 동작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가루를 그냥 그대로 떠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놓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섞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실 때는 떠서 살짝 흔들어 주세요. 네. 그래서 위에다 이렇게 엎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들었으니까 어떻게 위에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다시 또 밑에서 떠서 약간 흔들면서, 그럼 흔들면 가루가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떠서 이렇게. 그리고 이게 능숙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볼을 돌리시면서 신속하게 이게 돼요. 근데 볼 밑부분까지 도구가 들어갈 거냐, 중간 부분에서 올릴 거냐에 따라서도 섞이는 정도가 다르겠죠. 항상 섞일 때는 내가 쓰는 내 손이던 도구가 바닥면을 닿아야 돼요. 네. 닿아서 제대로 펴서 올려주세요. 근데 돌리면서
즉바르게 섞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탕한 용해 버터를 볼에 용해 있으니까 볼에 용해 버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용해 버터에다가 밀가루 섞은 반죽을 한 서너 숟갈 떠서 섞으세요. 골고루. 그 다음에 다시 섞어놓은 가루에다가 넣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시 섞어줍니다.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반죽 섞기는. 근데 이제 비중값을 계산해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비중값. 자, 물 무게. 분의 반죽 무게예요. 근데 이걸 재려면 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컵 무게. 네. 여기 빼가지고요. 물을 뚜루루 붓는 거예요. 원래 여기 물 무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여기 적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물 무게 빼기 컵 무게, 반죽 무게 빼기 컵 무게예요. 근데 얘네는 없어지잖아요, 서로. 그죠? 그래서 물분에 반죽분해 하면 비중값이 나와요. 이렇게 불을 가열하는 이유는 설탕을 녹이기 위한 건가요? 맞아요. 설탕을 녹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거품이 또 잘 올라와요. 온도가 높으면. 그래서 설탕을 녹여주고 온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나오려면 적어도 5분 이상은 쳐줘야 돼요. 근데 세게 계속하면 제가 말했던 거가 커져서 맛이 있어요.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야 되는데 샥 하면서 사라졌잖아요. 네,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왔다 갔다 리플이 그대로 지금 있는 게 보이시죠? 3초 유지하면서 이제 없어지죠? 서서히. 이렇게 왔다 갔다. 3초 유지. 근데 얘가 안 사라져. 그러면 과믹싱. 자, 이렇게 찹찹 되죠? 그러면 이제 반죽이 아주 잘 된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 긁어서 이렇게. 날가루가 없이 다 섞였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없어요, 그죠? 하나, 둘. 공리법은요, 이렇게까지 할 때까지 안 꺼져요. 안 지워놔요. 그런데 변리법은 순식간에 다 꺼져버리죠. 섞어주세요. 그냥 섞으면 돼요? 네, 섞어주세요.
지금 이제 부항한 게 지금 이만큼 부항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40% 죽으면은 거의 비중이 만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60%가 살아있어야지 만점이라는 얘기예요. 40%를 죽이는 거니까. 지금 아까 여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섞으면서 꺼졌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얘가 들어가면서 꽂혀줘야 돼요. 이제 다 골고루 지금 보시면 골고루 다 섞었죠. 여기도 한 군데만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골고루. 유지 반죽이잖아요. 유지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이거 다져주거나 내가 이렇게 쓰다듬는 그 행위는요 다 비중을 높이는 행위예요. 비중이 너무 항상 맛보는 것도 중요해요. 왜 비중값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안 뜯어놓으면요 요 위에 보이세요? 쭈글쭈글해져요. 그래서 나오면 바로 여기부터 자 이제 내가 비중을 자 보시면 여기 지금 비중이 높아진 게 보이죠? 네. 하단 부분이 지금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밀집도가 높았다 높다 그죠? 여기도 보시면 하단이 뭉쳐져 있죠, 그죠? 눌려 맞아요.